답변이 없으면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이런 병기를 가진, 뭐 병기라 간단하죠. 23세 지군이 증상은 더부룩함, 설사, 다리 무거움, 집중력 저하, 기상곤란, 백태, 생활 패턴은 밤을 새고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짧고 단순한 이런 정보만 주고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장부와 연관되는가, 한의학 적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증상 한번 정리해보고 그다음 병리에서 해당되는 장부가 무엇이고 같은 내용이죠. 기혈진액 같은 건 어떤 것이고 이 병리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표현해보고 그다음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거의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현상과 거의 비슷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해보고 치료 원칙은 아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이것도 물론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했을 확률이 커요. 그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확률이 큰데 인공지능이 이야기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얘가 말한 것이 과연 맞느냐 틀리냐 또는 어떻게 더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는 지금 다 무시하고 이것만 보여준다 그랬죠. 요것만 보여줄 테니까 요것만 가지고 한번 이 증상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한번 하도록 해볼게요. 자, 누가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손 들었어요? 좀 나와서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들 이렇게 병에 대해서 또는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근데 인공지능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봐야 되겠죠. 자, 누구 좀 나와 도와주세요. 좀 해주시죠. 자, 그럼 아까 백대 맞은 사람 다시 한번 하죠. 백대 맞으니까 다시 한번 하죠. 아이, 괜히 백대 맞아가지고. 일단 요 증례를 다 알고 있죠. 이런 예니까 이런 예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라는 것, 배가 더부룩하다는 건 어떤 장과 관련이 있나, 뇌물 한번 맞춰가는 과정들, 그걸 쭉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비구는 계속 밤샘을 하고 인스턴트 섭취도 잦고 야식을 계속 먹고 있어서 이제 배가 더부룩한 게 비위의 기능이 약해졌다고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위의 기능이 약해지면은 이제 뭔가 기운이 잘 이렇게 기운이 좀 허해지고 그리고 진액 대사 같은 것들도 잘 되지 않아서 몸에 습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이 쌓인 것들이 설사나 다리 무거움,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설사도 같이요. 진액대사와 스부 이상으로서 설사, 다리 무거움, 네, 또 집중력 저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무래도 비위가 약해져서 기운이 좀 허해지면은 피도 잘 안 돌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저하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기상 곤란한 것도 마찬가지로 기운이 부족하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좀 기운을 이렇게 축적하고 싶어서 더 늦잠을 자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진액 대사가 잘 안 되고 습이 쌓여서 혀에 두꺼운 백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략 봐줬잖아요. 이게 맞나 틀리나 또는 어떻게 생각하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겠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장부를 써야 하는데 장부는 좀 별로 안 썼고 장부는 비위만 썼고 장부를 안 썼죠. 그럼 더 추가할 좀 더 다른 의견인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걸 좀 누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또 아까처럼 친구들한테 이야기 좀 하라고 좀 해주세요. 자, 이야기 좀 누가 더 해주시죠. 자, 설사와 관련되는 장부. 설사는 무슨 장부가 연결될까? 설사니까 대장이랑 뭐 운하 기능을 하는 비위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계속 좀 이야기 해주세요. 자, 설사하면 어떤 장부가 연관이 있을까? 그 설사 장애는 소장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이 비별 청탁이라는 기능을 하는데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분별을 해서 청기는 위로 올려보내고 탁기는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비별 청탁 기능이 저하돼서 수분이나 음식물이 섞여서 만성 설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 무거운 거는 어떤 장부랑 관련이 있을까요? 장부 어떤 거 생각하세요? 자, 다리가 무겁다 했는데 다리만 무거운 경우는 별로 없죠. 팔다리가 같이 무겁고 몸 전체가 좀 나른하고 무겁고 그러죠. 그런 증상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랑 관련이 있을까? 장부로 봤을 때. 여기서는 아까 진행해서 습으로 봤는데 그거 말고 이 장부로 따지면 어떤 장부가 더 관련이 있을까? 네, 얘기하세요. 얘기 좀 하세요. 네, 마이크 쪽 주시고. 사실 다리가 무겁다는 게 첫 번째로는 다리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밑 아래쪽에 있는 게 다리니까 이게 습이 아래로 올리고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그 여기 심장이랑 여기 위에 있는 이쪽이 다 중심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리 같은 곳은 주변부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제대로 운행하지 못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제대로 주변부까지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운하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관련되는 장부가 일단 심장인 것 같다. 맞아요? 예, 또 다른 장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신장? 운하 기능을 하니까 기장의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직접 얘기하세요. 사회를 딱 보면서 잘 하잖아요. 예. 도와줘야죠, 이렇게. 예. 친구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예. 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만큼은 아니지만 폐를 또 통조수도라고 해서 우리 몸의 진액 대사를 좀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폐도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진행하세요. 예. 나중에 서기하자. 여기 서기하고 있으니까 진행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또 다른 장부 또 있으면 또 좀 이야기해 주시죠. 크게 이야기 하시던가요? 네, 저는 신장이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비위는 음식을 먹고 이제 운화시켜서 이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신장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위에서 온 기운을 받아서 저희 몸에서 쓸 수 있는 그 원기라는 그 최종 형태의 기운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것이 신장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다리가 무겁다는 거는 이 사람이 좀 기운이 없다는 거니까, 신장에서 그 원기를 만드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온몸의 기운이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무겁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고 예, 없으니 무겁다. 이렇게 했고요.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거기까지 가고 집중력자 좀 어렵죠? 어려운데 뭐 기어 혈액순환 장애 뭐 이런 걸로만 일단은 보고 그 뭐 기어나 혈액순환 장애라 하면은 어떤 장부와 연관이 있을까요? 기여하면 어떤 장부? 기여하니까 어떤 장부와 연관되죠? 그냥 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 어렵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 심장 또 간 또 오행에 그러니까 장선에서 혈액과 관련되는 장부 뭐뭐 있었죠? 간장혈, 심주혈, 그 다음에 모통혈, 뭐죠? 비통혈 하죠. 심주혈, 그 다음 간장혈, 그 다음 비통혈 하는 이런 혈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아이, 왜 또 어디? 예, 이렇게 일단은 그 정도 보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곤란하다. 자, 기여증으로 보니까 이것도 기여니까 관련되는 장부로 아까 폐, 그 다음에 기여에서 일단 폐로 많이 보고 또 어떤 장부 또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하면은 어떤 장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을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비? 자, 비에 운하가 잘 안 되니까 비장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비장,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이야기해 줘 보세요. 예, 일단 이 정도만 할까요? 예, 예, 수고했어요. 예. 이렇게 어려운 걸 갖다가 좀 같이 풀어가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해준 거에서 그런 약간 좀 달라지죠, 이제. 인공지능이 준 답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 작업을 좀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해준 건 해준 거지만은 우리가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다양하게 뽑아낸 다음에 그다음 이걸 갖다가 또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맞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하면은 이 사람의 증상이 주로 봤을 때 어느 장부에 연관이 있고 또 이 기혈진이나 이런 데는 또 어느 것과 연관이 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왔던 증상들을 이렇게 봤을 때 장부들이 나오는 장부가 아주 많지는 않죠. 자, 가장 크게 나온 것이 비장, 그 다음에 뭐 심장이나 간장이나 뭐 이런 것 가끔 나오고 거의 뭐 주로 비나 폐나 이 기혈을 갖다가 폐로 이렇게 연결해서 기혈증으로 보거나 또는 운화가 안 되는 걸로 보거나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서 빠진 내용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자, 밤새고 스트레스 받고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한다. 지금도 뭐 여러분들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네요. 과자들 같은 거. 그죠? 여러분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과자도 인스턴트 음식이죠. 그죠? 과자 먹고 밤새고 게임하든 공부하든 그건 알 바 없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말하라고 스트레스 받죠, 나한테. 자꾸 하는 이런 지금 여러분들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나이대가 여러분들 조금 많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상태이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태가 좀 더 압력으로 더 세게 들어온다. 만약에 내가 성적을 갖다가 한 반 이상은 F를 낼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이 그냥 막 F 안 받으려고 기를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이 악화되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악화되면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가끔 보면 예전에는요, 멀쩡히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가 시험 보기 전에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더니 집이 지리산 근처인데 집 근처에서 발견돼서 한 달 후에 나타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도 뭐 카이스트나 이렇게 좀 좋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자살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래도 한의대 들어온 친구들은 자살까지는 안 하고 그다음 잠시 정신을 놓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본인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정신을 놓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참 그럴 때 보면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없고 굉장히 어렵죠.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친구는 딱 공부 열심히 해서 밤새서 공부했는데 시험지만 딱 받으면은 검은 글자 나머지는 몰라. 글자를 못 읽겠대요. 그냥 눈앞이 하얘져서 답을 못 쓰겠다고. 그래서 한 3, 4년 유급도 당하고 뭐 하고 하다가 겨우겨우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또 졸업해서 한년 잘 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뭐, 유급 당했다고 내가 뭐 한의학에 공부를 못한다? 절대 아니에요. 혹시라도 뭐 유급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냥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게 지나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내 친한 친구 한 놈도 유급당을 딱 당해놓고 하는 말, 그래, 나 학생 생활 1년 더 해서 좋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은 1년 유급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유급에 대한 걱정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만 따라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이런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도록 내 몸이 우선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장부를 갖다 이렇게 해보니까 금방 말한 대로 비위가 약하니까 배가 더부룩한 것도 비장의 기능이 안 좋아서 배 가스가 차더라. 그러니까 배가 더부룩하다 하는 걸 갖다가 이 배에 어떻게 보면은 더부룩하면서 편안하지 않죠. 그러면서 좀 가스 차나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죠. 그래서 복부 팽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기운 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일 것이다 라고 봤고, 설사 같은 경우도 그냥 설사는 원인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죠. 그다음에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 바로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음식을 잘못 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여기서는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스트레스라는 이런 부분들, 이 생활 패턴, 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생활이 불규칙하니까 먹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생활도 자꾸 스트레스 쌓이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설사도 과민성 뭐 대장증후군이라는 이런 것처럼 설사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다리가 무겁다는 팔다리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은 아까 주로 얘기했죠. 비가 이 운화가 잘 안 돼가지고 비에서 그 기운을 갖다 분포시켜줘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니까 기운을 여기저기다 보내주지 못해요. 그래서 팔다리가 좀 무거워지는 이런 부분들 좀 생길 수 있고, 집중력도 어떻게 보면은 뭐 혈압, 그다음에 이 비운화가 잘 안 돼서 순환이 안 되니까 이 정신 뭐랄까 집중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뭐랄까 뭐 혈액 공급 같은 게 안 되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곤란하다는 것도 폐기혈라든가 비기 부족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해준 거랑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했던 내용에서 이걸 또 조금 더 요약을 정리를 하면 더 좋겠죠. 요약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빼주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장부는 주로 비위, 그다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떤 간장 같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간장이나 비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리물질로 봤을 때는 이 몸이 붓고 하다 하면은 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나 혈도 해당이 되겠죠. 기가 허하거나 혈액 부족 같은 이런 상황도 같이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봤고, 비어설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어설사라고 해서 설사를 하니까 설사의 원인이 아까 비가 허해서 설사한다 라고 해서 명칭을 이렇게 지어주면 좋겠다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죠. 이 많은 증상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이 장부를 갖다 보면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 비어증에서 관련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근데 설사는 아니죠.
설사는 그 중에 비어증에 관련돼서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다른 이름으로 좀 명칭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습권 중초. 습기가 중초를 갖다가 싸서 중초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어설사보다는 습권 중초라는 쪽으로 봐서 어떤 진단명을 내리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변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줘도 뭐 될 것 같고요. 뭐 지속된다고 어떤 병리 변화가 예상되느냐? 이것이 지속된다 했을 때, 이런 증상이 지속되다 보면은, 일단은 지금은 비장계통으로 좀 더 크게 오겠지만, 계속 지속된다면은, 간장계통으로 좀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비장 이상이 좀 더, 이상이 좀 더 컸는데, 더 진행되면서는 이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나타나는 어떤 이 내부의 상태로도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간장 기능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특히 이 간 기능이 나쁠 때 소화가 좀 잘 되죠, 보통. 간염 초기에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와 간장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처음엔 비어의 증상이 심각했지만은 점점 더 오래 지속된다면 오히려 간장 쪽으로 이상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봐주면 되고, 그다음 치료할 때 핵심 원칙은 비어를 볼 거냐 간 실증으로 볼 거냐, 요거에 따라서 비가 허하다면은 비를 허한 걸 갖다가 시킬 수 있는 약제를 써야 되겠죠. 비실증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간실증까지 갔다 하면은 간 기능을 좀 완화시켜주는, 소관시켜주는 이런 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좀 더 구분해주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증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자, 이 증상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까? 보통 환자들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죠? 여러분들 어디 병원 가서 아프다 할 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재에서 이런 걸 배울 때 저런 식으로 안 배우죠. 교재에서 어떤 병증에 나타나는 증상들 쫙 이야기하면은 뭐 감기라면 뭐 두통, 회수, 천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저기서처럼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용어, 일반인들이 말하는 용어랑 우리가 말하는 용어를 매치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일반 환자들이 말하는 용어를 우리가 배웠던 용어랑 어느 정도 동기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환자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런 책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럴 때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약을 쓴다 하는 걸 찾아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 용어로 고치는 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끼리 말하면 증상이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요,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어디가 아파요 하면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죠. 한 번 보는 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 어디가 아픈데, 아프다는 표현을 얘가 우리하게 뭐 이래. 우리하다. 뭐 하여튼 내가 우리하기 불편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그런데 아픈 거야?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하여튼 뭐 그럼 무거운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만 이상한데 표현이 서로 안 맞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면은 그분들의 용어와 여러분들의 용어를 이제 좀 이쪽 의학 용어랑 어느 정도는 동기화 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죠. 대부분 지금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오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쪽의 용어를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어떤 친구는 그래요. 좀 아줌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줌마들이 주로 하는 거 뭐냐? 저녁 시간에 드라마 많이 본다. 어떤 드라마 인기다. 그 인기 있는 드라마를 딱 같이 본인도 보면서 그 드라마 가지고 환자하고 같이 이야기해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TV 본 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병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지가 놓고 하고 한 다음에 뭐 방송에서 누가 뭐 했다, 김초연이가 뭐 했다, 뭐 이런 거 딱 이야기하고
그럼 환자가 그냥 알아서 치료돼서 나가요. 또 치료 효과 좋아요. 환자가 많이 올 정도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치료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 환자의 어떤 최고 불편한 거나 또는 최고 좋아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나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죠. 8, 90%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느냐 파악해서 그에 맞게 같이 좀 해주면은 좀 더 이렇게 나중에 한의원 운영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일단 뭐 병리 기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변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수업은 이 10월 3일 날 쉬더라도 저 인터넷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인터넷 강의가 이번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